안녕하세요. 되게 잘 지내셨어요? 2019년 이제 양력설 잘 지내고 나면 다시 또 음력설에 또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상도선언에서는 음력설 이후에 정초 기도를 지금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일요법회, 그 무차법회인데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도를 할 때 염불하고 있는 이 대상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몰입을 한다고 계속 몰입이 되나요? 아까 지금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할 때 나는 계속 천수경, 서가모니 또 화엄성중 할 때 이 생각만 했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계속 서가모니 정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요일 날 우리 아들놈이 제대로 지금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 제대로? 아니 또 게임방 간 거 아니야?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집중하게 되고 또 집중하다가 또 왜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오늘은 또 끝나고 스님한테 세배해야지 뭐 등등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대상으로 서가모니 불정근 아니면 연불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가고 이 전체가 수행이에요.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났을 때 우리가 나는 기도를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태도 자체가 수행을 크게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의식은 요즘 뇌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다른 데로 달아나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이 대상으로 아주 친절하게 근데 말이야 정초기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와봐. 나하고 같이 있자.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요로워지죠. 내가 1시간 뭔가 지금 정진을 하려고 우리 스님하고 같이 진담 스님하고 정진을 하는데 망상이 너무 많았어. 제가 지금 그 하트 스마일 C티처 그 씨앗 지도자 양성교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스님 이번에는 너무 잘 됐어요. 그 잘 된 것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수행이 반쪽만 되는 거야. 안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온전해져요. 제가 하트 스마일 명상을 가르칠 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안 된 것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잘 된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온전한 거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달아날 때도 온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식의 폭이 넓어져요. 깊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따스하고 훈훈해집니다. 자기 비판, 자기 폄하에서 벗어나요. 그런 패턴으로부터. 그럼 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제가 이번에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LA에서 가까워요.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잭 컴필드라고 하는 분, 우리 불교 명상의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세대 명상 지도자예요. 우리 승산 스님, 뭐 붓다다사, 아잔차, 이 기라성 같은 그 현대 스승들한테 명상을 다 수행을 하고 미국의 명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한 80 가까이 됐어요. 스피릿락 명상센터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4년 전에 가봤는데요. 메인 명상홀이 이 우리 법당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새로 또 짓고 있었어요. 그 규모로. 근데 작년에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3번째 명상홀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갔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 명상센터를 가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데서. 그리고 거기에 명상 지도하는 지도자만 70명에서 80명 가까이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동양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체화해서 과학화해가지고 실리콘밸리 하면 세계를 움직여가는 디지털 왕국이잖아요. 이쪽의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최고 지도자가 잭 컴필드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특별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분하고 이분은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명상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에요. 두 번째 스승은 완전 과학자예요. 정신의학자예요. 하버드에서 정신의학을 하고 불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과학, 심리학, 정신의학, 뇌과학, 인지과학 쪽에서 접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제가 싱가포르 그 위스덤 2.0 아시아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뵙고 그때 20분짜리 명상을 제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 명상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자가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체계적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좀 있더라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질문 많이 안 받아요. 한 2분만 받을 거예요. 예. 그 명상 프로그램 이름이 Wheel of Consciousness. Wheel of Consciousness. 우리말로 바꾸면 의식의 수레바퀴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수레바퀴 아시잖아요. 우리 법륜 아시잖아요. 이 바퀴는 중간에 허브라고 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있으면은 이 중심에서 이 림, 둘레, 바퀴로 가는 이 그 살이 있죠? 이걸 이제 그 이미지로서 활용을 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4개로 나눠가지고 이 중심 허브에서 바퀴 중심에서 바퀴로 가는 하나의 측면이 우리 오감은 뭐야? 안, 이, 비, 설, 신. 우리 명상을 할 때 항상 오감을 통해서 대상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게 옛날부터 잘 발달되어 있어요. 눈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촛불 보고 탁 집중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둥근 흙으로 만든 원판을 딱 놓고 가시나 안 해. 상도선 신도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척하면 척이야. 가시나라 그래요. 딱 외부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30분, 1시간 보고 있으면 상기가 올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방법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벽에다가, 하얀 벽에다가 점 찍어 놓고 그것만 계속 보라 그래요. 머리 터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병난 스님을 승가대에 있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3분 이상 아니면 5분 이하로 보고 그 상을
여기에 눈을 감고 그 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을 3분간 보고 있으면 눈을 감아도 그 꽃이 선명하게 떠오르면 그 떠오른 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감 명상의 첫 번째예요. 눈을 통해서 보는 거. 그다음에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는 거. 코를 통해서 향기를 맡는 거. 입을 통해서 차 이렇게 맛을 보는 거. 또 먹기 명상. 그다음에 몸의 감촉.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한 분면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오감 명상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쪽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제 육식이라고 했어요. 그 육식에서 이야기는 육식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을 살피는 거야. 이 명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게 요즘 뇌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에 의식을 주의를 보내세요 그러면 쉽게 보낼 수 있죠. 너무 접촉이 잘 되고 느껴지니까. 근데 지금 간에 의식을 보내세요. 갑니까? 명상을 한 사람들은 바로 가요. 아니면 꼬리뼈에 의식을 보내세요. 이게 몸 안에 있는 감각기관, 내장기관들의 주의를 보내는 것을 인테로셉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내부 감각 수용 능력이에요.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명상을 잘해요. 근데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명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사람이 여기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분면을 마련했고, 세 번째 분면은 생각이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보면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는 이제 명상이에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의식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연명상 할 때 이 공간의 의식을 벌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고 훈훈한 자비로 감싸 안고 좋은 자비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주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분면이에요. 한 휠에서 이 바퀴에서 그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싱가포르에서 하고 야 이건 매우 체계적으로 통합된 과학적 명상이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밥 먹으면서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허브가 중심이잖아요. 중심에서 중심을 보는 거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간화선, 묵조선, 조사선에서 직접 직입하는 방법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수준이 꽤 높네. 아주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 굉장히 인상적인 명상법을 개발을 했다. 근데 허브에서 허브를 보는 거 이거는 간화선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 중국 선법, 한국 선법에서 매우 중요한 거다. 이게 그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여기 들어가려면 그랬더니 자기가 쭉 해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하는데 경험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아니 몸이 확 사라져 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막 굉장히 희한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뭔지 몰랐다고. 근데 우리 동북아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본다. 그랬더니 와 그러냐고. 그 뒤로부터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막. 그 뒤로는 제가 이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Aware라고 한 책을 냈어요. 그걸 딱 사서 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더 잘 해놓은 거예요. 이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마침 제 컴필드하고 이분하고 둘이 코티칭을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산타모니카에서. 그래서 잘 됐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갔죠, 뭐. 가가지고 2박 3일을 하는데, 제 관심사는 제 컴필드 가르치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댄 시걸이 Wheel of Consciousness 이 통합 명상을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과학적 검증을 했다고 책에는 나오는데
한 10,000명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특히 허브에서 허브를 보는, 중심이 중심을 보는 이 데이터를 10,000명 거를 모아놨대요. 그래서 얼마나 나는 막 이거 10,000명 걸 모아놔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으면 제가 프로그램 그대로 그냥 카이스트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카이스트에는 과학적 영상이 아니면 저는 안 갖고 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통 과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검증을 해서 프로그램 도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럼 10,000명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논문, SCI급 논문을 발표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모아놓은 상태예요. 아직 과학 논문은 한 편도 낸 적이 없고 지금 한 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직접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고서 제가 가르치는 이 행복마음 매트릭스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이 틀을 다시 보니까 이게 훨씬 종합적인 틀인 거야. 이게 지금 휠 오브 컨셔스니스는 첫 번째가 오픈 어웨어니스예요. 의식을 탁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윗바사나식 방법이 하나고, 두 배는 포커스드 어텐션이에요. 포커스드 어텐션은 몰입하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로 딱 정해놓고, 이건 사마타적인 기법이죠. 세 번째는 카인드 어텐션이에요. 이게 자비명상이에요. 하트 스마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 휠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온전하게 깨어있는 이게 빠져있어요. 이게 바탕이거든요. 우리 그 행복마음 매트릭스에서는 딱 이게 중심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이게 모든 수행법의 바탕이에요. 근데 그게 강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련을 싹 버리고 이거 빨리 영어로 책을 써가지고 이거를 서양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또 한국 내에서도 이걸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수행법들을 완성해야 되겠다. 통합된 수행법들을. 하트 스마일은 들어오는 입구예요. 들어와 보면 통찰과 지혜와 그다음에 삼매, 그리고 이 바탕인 깨어있음,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챙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현상에 깨어있는 거지만 더 깊은 마음 챙김은 본질에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이걸 서양 사람들은 non-dual awareness, non-dual mindfulness예요. 불의적 관점으로 본질에, 본성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깨어있는 게. 그래야지 이게 조사선, 간화선, 묵조선의 입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서양에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여기가 오리지널 그 원석이 있는 곳이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 큰 틀로, 더 깊은 틀로 제공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게 청기누수를 해버렸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 카이스트 내려가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못 보더라도 좀 놓아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좀 더 크게 큰 틀에서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지스님께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진담 스님께서도 여기 동안거 이 선원 운영을 잘 해주셔서 뭐 상자들이지만 감사하고 늘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상자들이 잘해야지 저도 마음이 편하지. 상자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도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딱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근데 뭐 요즘 소문을 들으니까 정진하러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어떻게 하다만 지금은 좀 식은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그래도 사람이 자꾸 와야지 더 같이 나누고 싶고 하니까 좀 많이 오셔서, 이제 반결제 지났죠, 스님? 이제 마지막 피치를 한번 올려보세요. 오셔서 같이 정진하시고, 또 주의스님 또 이렇게 여법하게
선원 운영하고 또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17일 날 우리 상도선언 10주년 봉헌법회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촐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밖으로 상도선언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알리는 일은 우리가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부터 향기가 나면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처음 그 향기를 더 진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셔서 상도선언의 초창기에 함께 하셨던 이런 분들도 좀 초대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알리고 함께 또 이렇게 잊어먹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시 모시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서원 큰 스님 때부터 백운함 시절부터 뿌리가 깊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사찰이 선원이 지금 존재할 수 없거든요. 아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 절 지을 때 그 사진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이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여기가요. 이 텅 비고 이것도 없고 부처님도 저 3층에 계시는 분 계셨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굉장히 뭐 그 희망이 엿보이는 공간으로 처음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노보살님들이 백운함 시절 노보살님들이요 법당을 지하에 넣는다니까 너무나 반대가 심했어요. 어떻게 부처님을 밟고 다니냐 막. 제가 법회 때마다 설 때라도 안 됐어요. 우리 전명철 덕사님 지금 웃고 계시네. 기억나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할 테니까 양보를 하세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신도 회장도 하신 그런 노부살님이 학교 선생님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도 회장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요. 추하로 법회를 이제 저 불탱크 법당에서 하는데 노보살님들이 또 뒤에서 막 군시렁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보살님이 소리를 팍 치면서 가만히 좀 있어요. 스님께서 어련히 정말 잘 하실 건데 왜 우리가 자꾸 간섭하냐고. 가만히 있겠죠. 조용해졌어. 그대로 이제 불평이 사라졌어요.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 근데 상냥식 할 때 그분들이 오셨잖아요. 공간이 이때보다 공간이 더 넓게 보였어요. 넓고 너무 여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웠어요. 제가 들어와서 봐도. 그렇게 반대하셨던 노부사님들이 막 우시더라고. 나한테 내 손을 잡고 스님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간이 10년 동안 정말 교육과 수행 그리고 문화 상도선언을 통해서 문화가요 사찰 그 장엄 문화가 인테리어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불사를 할 때 스님들과 신도들은 꼭 상도선언을 필수적으로 와서 견학을 하고 불사를 하도록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무소에 이제 계신 분들이 계속 누구 왔다가 하고 누구 최근에도 저하고 학교 같이 다닌 비구니 스님이 다녀가셨다더라고요. 문화부장도 하시고 효탄 스님이라고. 저기 불사를 지금 하시려고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그래서 크게 다시 불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를 몇 번 다녀가시는 거야. 그래서 다 베껴가라 그랬죠. 여기보다 더 멋있게 하라고. 진짜 편한 거야. 상도선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커다란 변화로 이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주년은 그러한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하면서도 정말 알찬,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방탄소년단 이런 분 좀 모셔오지 말고
감당이 안 돼.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방탄소년단 백단서는 우리 선언에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막 박원순 시장 이런 분 모셔오지 마세요. 나경원 대표, 나는 부담돼서 안 돼요. 그냥 우리 식구들. 그렇지만 여기도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보석들이. 그 보석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됐으면. 아마 그게 주유스님 뜻인 것 같아요. 저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30분까지죠? 20분 남았습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생각 안 나요? 그럼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지여경입니다. 예, 네. 지혜경님. 예. 지금 동안거 기간에 네. 저 진단 스님이 그 3층에서 선방 만드셔갖고 참선하시잖아요. 네. 그게 간간히 몇 번 참석했는데요. 네. 이제 도반들 이야기는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이 잘 오고 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인데 저는 이제 명상을 여기 와서 처음 미산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참선하고 명상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잘 몰라갖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요. 맞아요. 그 참선은 참고할 참자, 예, 참선선자예요. 선선자예요. 근데 이 참선이란 말은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예요. 근데 왜 참선이란 말을 쓰게 됐냐 하면은 중국에서 불교가 선불교가 중국화된 그 불교 이게 수행이 특화됐잖아요. 이 방법은 우리 본성을 깨닫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직입하는 이걸 조사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부처인데 저 부처인 것을 바로 부처인 것을 부처다 알아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부처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방법이죠. 그 보리달마, 해가, 육조 해능, 뭐 육조 해능 이외에 백장, 향병, 마조, 임제 이런. 근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 계속 공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잘 안 돼. 당신이 부처요. 바로 인정해. 믿고 팍 들어가서 깨달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처인데 부처의 특징이 뭐냐면 편안하고 고요해. 가만히 비춰봐. 그래서 묵조라고 하는 선법이 나옵니다. 이게 묵묵히 비춰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당신의 본성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한 본성을 묵묵히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좌선을 통해서. 그래서 지관타자라고 해요. 좌선을 통해서 바로 본성으로 들어가는데 묵묵한 고요함을 가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묵조선이에요. 이게 또 한동안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천동 지갱선사 이분이 이제 아주 묵조선이 대가거든요. 그것이 일본의 조동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생겨요. 이 방법에. 다 방법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람들 근기나 시대의 상황이 변하니까 묵묵히 앉아있는데 혼침으로 마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묵묵히 앉아서 뭔가 했다고 막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송대 대종고 스님이
사대부주를 중심으로 스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면서 간화선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있었지만 이걸 이제 구체화한 거야. 간화선은 뭐냐? 네가 부처고 네 본성을 네가 계속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무엇인고? 라고 의심을 딱 하는 거예요. 아까 허브에서 중심에서 중심, 아는 놈, 듣는 놈을 다시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요놈이 무엇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탁 거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근데 그 화두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기본이 이 이목구 화두예요. 혹은 무자 화두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의식을 딱 고정시키고 깨어있게 하고 본성으로 직입하도록 하는 게 참선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중국도 일본도 이런 것들이 다 희석되고 사라졌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끝까지 이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선이 이건데 현대사에 와가지고요. 서양에 이 기라성 같은 이 그 상위 문화의 지성인들이 이 참선을 접해요. 근데 이 참선만 불교가 아니고 티베트 불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본성을 일깨워주는 방법들이 몇 천 년 동안 전승됐어요. 상자부, 남방불교도 이 본성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방법들, 윗바사나 사마타, 이 차제의 방법으로 이걸 또 한 거예요. 서양의 기라성 같은 이 천재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다 공부를 한 거야. 수행을 하고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중화, 일반화를 뭘 통해서 했냐? 마인드풀리스, 사띠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로 들어가서 이것을 적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이 명상을 통해 이걸 통해서 드러난 효과들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걸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 불교를 통해서 부패나 일반화, 과학화되면서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 모든 것을 통합해 가는데 무슨 메디테이션이 통합을 했냐 하면은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 통합을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가 메디테이션보다 더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메디테이션은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요즘은 의미가 좁아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 것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기도나 아니면 신을 향한 어떤 이렇게 그 은총을 받는 행법이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용어를 바꿉니다. contemplation이라는 용어를 더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모든 것을 통합해내요. 그래서 meditation은 contemplation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명상이라고. 제가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보냈어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인가? 명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용어가. 근데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은 명상 그건 차원이 낮은 거야. 그냥 건강, 스트레스, 반짝여서 좋아지는 거. 그 차원 낮은 거하고 참선하고 비교하지 마. 그거 쓰지 마, 명상.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그분들께서는 이 더 큰 흐름을 놓치고 계셔요. 더 큰 흐름을. 더 큰 흐름은 뭐냐면 명상이라고 번역한 이 메디테이션은 이미 놓았어요. 서양에서는
컨템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컨템플레이션으로. 더 통합적인 데로 가요. 그리고 마인드풀리스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서양에서 참선은 젠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젠 메디테이션 속에 들어가요. 그럼 메디테이션인데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거예요. 젠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아니면 사마타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자비 명상, 컴패션 메디테이션을 해요. 그 앞에 수식을 붙여서 메디테이션을 가지고 보통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참선이 독특한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큰 맥락 속에서 명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놓치면 이걸 자꾸 구분해서 참선만이 최고고 최상승이고 다른 것은 다 하위, 저 밑에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라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고립돼 버립니다. 큰 흐름을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참선이 통합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통합적인 방법이 되려면 다른 것들을 포함하면서 수용하면서 여기서 왜 참선이 독특한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고시원이 유명해지려면 고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야지, 요즘 간화선 해가지고 저 깨달은 사람들 별로 안 나온다 이렇게 막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통합을 못해요. 최상승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실제 해서 깨닫고 자비롭고 하는 진짜 도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큰 통합된 의식을 설명하고 개념화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명상과 참선은 그런 관점에서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예요. 지금은. 언어는 계속 변하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명상이라는 말 속에 컨템플레이션과 메디테이션을 다 넣는 포괄한 말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명상이 이미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그 컨템플레이션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관상, 관조, 정관 이렇게 변형을 해요. 관상이라면 관상 보는 거하고 비슷해지잖아요. 관조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정관이라고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쓰되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읽는다. 근데 명상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지금 한국 내에서도. 그래서 명상 그러면 한국 내에서는 단전호흡도 들어가고요. 마음 수련도 들어가고요. 오히려 그쪽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명상이 굉장히 이상한 걸로 인지가 돼요. 지금. 불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했어요. 불교가. 그리고 막 참선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최상승이고 이 말만 계속 해야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는 훨씬 큰 통합 능력을 가지고 용어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설명해주고 행법과 연결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 명상과학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학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5분 안에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 질문만 받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상과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명상계를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맞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학자가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기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대평가한다. 단기적으로 뭐 AI가 나와가지고 막 인공지능이 나와서 세상을 확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업도 다 잃게 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3D 프린트가 나오면 요즘 그냥 딱 저기만 하면 입력만 하면 옷이 축축축축 나오고 막 그거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어 사람들이. 유명한 말입니다. 종교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행히 서양 사람들이 명상이 과학기술과 만나면서 융복합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명상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Contemplative Science. 그래서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이름이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예요. 명상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과학의 정의는 뭐냐? 인간은 전부가 다 누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 싫어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정처 기도를 하고.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나요? 안 잡혀요. 오늘 행복한 것 같은 내일 불행해.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고통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최상의 행복이에요. 변함없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 변함없는 행복은 모든 종교, 과학기술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미션과 비전을 살펴봤어요. 미션이 뭔지 아세요? 카이스트? 인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대학이에요. 오,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꼭지에다가 행복을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려면 진리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 종교 전부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통찰은 뭐예요? 도대체 이 존재는 무엇인가, 이 몸과 마음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을 때 진리에 대한 통찰이 생겨요. 이 진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행복, 진리, 사랑의 범주 안에 명상, 아까 포괄적인 아주 일반적인 이 명상도 들어가고요. 과학기술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 딱 넣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겹치는 부분을 명상과학이라고 한다. 단순하죠? 제가 이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논문 책을 읽었어요. 다 골치 아픈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진리는 단순한 데 있더라고. 그걸 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님들하고 어느 누구도 반론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이 정의에. 그래서 저는 명상과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여기에 맞게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과 참선은 뭐가 포괄하고 있어요? 명상인데 이 명상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컨템플레이션, 더 큰 영역의 이 보통 명사가 참선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참선이 더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배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독야청청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통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구석에 그런 게 있었어? 역사상 있었구나. 한국 선불교는 고갈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큰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이제 배고프시죠? 우리 이제 맛있는 오늘 떡국은 아닐 것 같고 또 나물 반찬하고 맛있는 공양하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또 뭐 구정 새해지만은 정월 보름까지는 새해 덕담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황금 대지해 기해년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 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하면 황금복이 들어옵니다. 그 황금복은 어떻게 만들어가요? 저금통 이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주 허공에 떠 있는 계좌예요. 그래서 계좌에다가 뭘 넣고도 내가 넣었는지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계좌에 넣고 내가 얼마 지금 저금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 쓰지? 이게 그래가지고 막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계좌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복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황금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